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사실은 황제 조사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뻔뻔한 정권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야, 저 정도면 봐줘라. 그런 여론을 만들 법도 한데 그냥 뻔뻔한 거예요. 내가 이 원인을 밤새도록 생각을 했어. 김건희는 왜 황제 조사를 받았을까? 시야가 이쪽이 보수고 이쪽이 중도고 이쪽이 진보라고 쳐. 내 시야가 항상 구구적이만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목적 포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매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막기 이런 것들만 있지만 최소 중도하고 진보 쪽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 조사 받았다니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조사 받은 건 맞아? 맞아요. 왜 조사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경찰서나 검찰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지가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 같은 잡범도 가면 질문지가 몇십 페이지 돼요. 맞아요. 이건 물어보고 내 답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김건희 어떻게 조사했을까? 난 되게 궁금해요.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옛날에 그 7시간 녹취하고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와서 강의 좀 해라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그때 가니까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뭐 몸이 안 좋고 약 먹어서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장소에 이제 편안한 그 과학 같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뭔가 시술을 받으시면서 대답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진짜 뭐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라고 한 직업들 중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들통이 나. 그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형식은 갖췄을 것 같은데 추궁하듯이 질문하고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고 질문지 미리 보냈을 거고, 그리고 변호사랑 서로 짜 맞춘 듯이 써온 또는 그런 내용으로 네. 형식적인 질문과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조사받은 그 영상이 있을까? 난 이게 일단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원래 검찰 조사할 때 영상이나 뭐 기록 남잖아요. 근데 뭐 사진 한 장 없는 거 보니까 과연 조사는 받았나? 아니면 조사를 받은 건가? 아니면 샌드위치 뭐 환담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여사님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접견하실 때도 매우 편안하고 프리하게 그 접견객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들과 원래 친한 DNA가 있으시니까 조사를 받으러 불러서 조사를 당하셨을 때 과연 강아지는 같이 갔는지, 그리고 과연 다리는 올리고 받으셨는지, 늘어진 티셔츠를 입으셨는지, 그리고 노란 휴지는 있으셨는지, 가래침은 뱉으셨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이상하게 좀 유머를 가지 말고 좀 진지하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분노를 지금 이제부터 나와. 첫 번째, 열받죠. 네. 이 조사가 노출되면 나 중단할 거야? 저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검찰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당하죠. 근데 본인은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고 어떻게 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합니까? 이거는 김건희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몰카가 됐고 그다음에 7시간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 중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혹시나 알려질까 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강박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사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사 중단이다.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채널A가 무려 단독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사나 수사하는 입장이면 검찰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지금 문자를 주고받다가 들켜가지고 불법이니 아니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반대가 돼가지고 김건희가 장소를 지정하고 옆에 경호팀들이 앉아 있고, 야 검사 조사할 놈 들어오라 그래 해서 야 핸드폰 내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제출을 했다 그러는데 뺏긴 압수된 거죠. 거지. 우리 지금 우리 꼬맹이 같은 애들 학교 가면은 저 제일 먼저 핸드폰, 스마트폰부터 네. 압수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제출이요?
수사하는 당사자인 주체가 검찰이 휴대전화를 제출을 누구한테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거야. 김건희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제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죠. 같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공권력에 대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 이른바 보안시설이라고 한 곳 거기 이제 경호처에 있는 부속실이에요. 제가 어딘지 딱 창성동인지 알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면요 그 앞에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갔다고 하면 아마 더 경호가 있을 것이고 뭐 100일 뭐 100일 사단이라 다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총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무리 간 큰 검사다 하더라도 뭐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총 든 사람이 옆에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쫄죠 당연히. 그래서 휴대폰 내놔 그러면 예 하고 내놓죠. 총 든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지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은 꼬박꼬박 뭐뭐 씨 이렇게 이제 약간 씨라는 말이 호칭이 올린 말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임세현 씨 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엔 반말하는 그렇죠. 검사들은 거의 없어. 맞아요. 저 네. 젊은 층이나 청소년 빼고 나면은. 근데 김건희 씨라고 불렀을까요? 여사님. 여사님 했겠죠. 네. VIP라고 불렀을지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그다음 덜 받는 거는 장소를 김건희가 지정했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로 검사들 불렀던 거랑 비슷한 논리죠,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VIP님 저희가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호텔도 논의를 했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용하는 호텔도 논의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논의가 됐다라는 게 김건희가 처음에는 호텔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렇죠. 받고 싶지 않았던 건가. 그런데 검찰이 그것까지 되면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경호처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겨 골 때려. 용산과 중앙지검의 거리, 용산과 그 경호처 부속청사라고 하는 곳의 거리. 내가 봤을 때 용산과 서초동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이유가 그렇잖아요. 뭐 여사님이 갑자기 이제 뭐 건강상 안 좋아지면 빨리 긴급하게 뭐 병원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 검찰청 옆에 바로 큰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오는. 자 그리고 지금 경호실 같은 경우도 기구도 잠깐만 보세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 경호처가요. 직원만 532명입니다. 뭐 몇 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예. 근데 저기 지금 경호원들이 뒤 쫙 서가지고 검사들 공부밖에 안 한 그 검사들을 앉혀놓고 사실은 협박하듯이 그렇죠. 조폭 마누라가 동네 양아치들 데려다가 조폭들 뒤에 세워놓고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판식이 나왔다는 거야. 야, 이 김건희 특검 못 피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 대통령을 하는 자라면 시선이 최소한 국민의 어떤 가운데에 있어야 되거든요. 구구 쪽에만 보이니까 나 조사 받았다?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나 조사 받았다? 특검은 생각하지도 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당대표에 나온 후보들이 다 뭐 김건희 조사하라고 하니까 나 받았다? 여론의 인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대가리를 숨기면 몸뚱아리가 안 보입니까? 그렇죠. 타조같이 비슷한 장두노미. 거죠. 네. 예. 이 검찰이 다 바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정권을 내려놓는 순간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 역할자들이 또 나와요. 출세 지향적인 검사들은 상당수가 특수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장도 달고 검사장도 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검장도 하고 뭐 총장도 하고 고검장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는 안 웃기겠냐고요. 일단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부터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실 좀 웃기죠. 2년 동안 뭐 법과 원칙, 성역 없는 수사 말만 했지 단 한 번도 안 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원칙은요. 본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원칙인 거지 말로만 원칙 떠드는 건 원칙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 다 알아 이제는. 네.
국민들 다 알아요. 윤석열이가 정치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는 거는 이 정부의 진짜 최대 권력자는 김건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검찰은 그 권력의 시종이라는 거를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례적인 일, 흔치 않은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유의 사태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을 속였었죠,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요, 김건희랑 같이 사는 동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하나 수사 못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검사 마누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남의 가족은 털어다가 무슨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짓말로 징역 4년을 살게 한 사람이에요. 공정과 상식. 여기도 부합하지 않고요. 내가 윤석열이면 검찰청 출두해서 조사 받으시오 할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죠. 대개의 사람들이 윤석열처럼 모질이는 김건희한테 휘둘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김건희가 야 검찰 이리 와 비공개로 해 사진 한 장도 내지 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저는 자살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원석하고 중앙지검과의 갈등 이창수 지검장과의 갈등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창수 중앙지검과 김건희는 약속 대련이 맞죠. 근데 대검하고 중앙지검과의 관계는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매기기. 너 한 달 반밖에 지금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너 패싱해도 돼. 이미 이원석이는 식물총장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 진상조사해 그러니까 중앙지검 애들이 반발하잖아요. 일단 그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총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검찰 송장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것이 이 검찰 조직이 그동안 뭐 상명하복 엄청 중요시 생각하고 또 뭐 검찰 동일체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건으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도대체 상명하복 검찰 동일체 어디 갔나.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고무적인 거인 진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되셨어요. 그렇지. 네, 깃발 네. 들었어 지금. 예.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건 지금 그 갈등이 약속 대련이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원석이가 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임명할 때 이원석이 패싱 당해가지고 7천지, 8천지, 10천지 침묵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이원석이를 배제한 거 뭐 저쪽에서 막 그 변명을 들이대긴 해요. 뭐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거짓 발사기 같은 거고 상황이 이런 거고 이창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하긴 할 겁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중앙지검이 용산에 직접 오더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창수는 후배일 거 아니에요. 한참 후배. 이원석이는 패싱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느끼는 모욕감이 장난 아닐 텐데 진짜 용자라면 검찰총장 내려놓는 게 맞죠. 오늘 출근하는 길에 검찰총장을 사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내가 뭘 바라겠냐. 임기 맞추는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이 말로 다 반박이 되잖아요. 윤. 맞습니다. 말다 행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김건희에게 충성한다를 증명한 것 같습니다. 아, 나 저 화상 왜 그러냐면요. 저런 캐릭터가 아우 꼴보기 싫어. 대중적으로는 처음에 저런 말 해갖고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검사, 뭔가 능력 없는 검사 이렇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원석이 영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서 국민께 사과한다. 저 말은 다른 식으로 분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김건희 특검 하라는 말의 인증이에요. 지금 정권에서 눌리고 있는 현 검찰총장이 영부인 조사 원칙을 안 지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다는 말은 저게 이원석의 말이 약속드린 수가 없는 게 네. 특검의 명분이 됩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면 그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검사에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과 상식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더 찌질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김건희가 진짜 한동훈한테 문자를 5번씩이나 보내서 사과하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좋은 기회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검찰 출석을 할 때 자기 남편을 위하는 어떤 충정에서 저번에 왜 김건희 그 대선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뭐 따뜻한 사람이고 무서운 줄 알았더니 뭐 그러면 약하고 내가 한 번 더 몸이 약하지 나와가지고 않냐 너는 뭐 이런 거. 그때도 거짓말 했잖아요. 남편이 검사가 되는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는데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나와가지고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 남편을 구한답시고 쟤 다 불찰이다. 남편은 정말 저 공정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금요일 날 있을 청문회에 당당히 나가서 국민들께 최소한 사과를 한다거나 그 용기는 없잖아요. 그 최소한 그러니까 누군간 그래요. 뭐 김건희 씨가 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정무적 선택을 다 한다. 그건 뭐 비교 상대 우위로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정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리 그래도 약간 동정심에 약합니다. 그런 좀 약한 모습, 불쌍한 거에 좀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 보고 좀 탄핵까지 너무했나?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직 부인이 나와서 사죄하고 죄송하다 하고 뭔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을 오히려 딱 사진 찍혀서 보여주면요. 오히려 야당을 욕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야, 이제 검찰까지 불러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하고 앉았네, 쟤네들이. 그래서 이제는 여당에서도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탈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나올 것 예. 같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 네, 검찰 개혁의 선두주자. 우리 여사님께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 역시 좌파의 오야붕. 진보의 오야붕. 아 훌륭하십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십시오.